안녕하십니까, 가보자입니다. 오늘은 식품가공기능사 요점 정리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가공 및 기계 중 두 번째 식품의 저장 및 포장에 대한 요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품 및 저장 및 포장입니다. 자, 첫 번째 저장입니다. 자, 저장 중 저장의 원리는 건조, 가열 및 비가열, 냉장 및 냉동, 염장 및 당장, 그 다음에 산, 훈연, 가스, 통조림 및 병조림, 이렇게, 그죠? 저장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건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수분은 미생물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수분 제거로 저장성을 향상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건조에는 자연건조법과 인정건조법이 있는데 자연건조법은 굉장히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햇빛에 말리기 때문에 영양분 손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인공건조법은 이제 백원법이라고 해서 가열 및 보리차, 보리차를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분무건조법이 있고 진공건조법이 있고 동결건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영양성실이 가장 적고 원상태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동결건조라고 하는 것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결건조. 동결건조의 이점과 불리한 점 구분해서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가열 및 비가열입니다. 자, 가열 살균법에는 100도씨 이하 이상 가열, 초음파 가열법, 이게 보통 이제 초음파라고 주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전기 저항 가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살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열 살균법이라는 게 있는데, 초고압법, 고전압 펄스법, 한외 여가법, 역삼투압 여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가열 살균법에 역삼투압 여가법이 있다는 것, 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냉장 및 냉동입니다. 냉장 및 냉동. 냉장은 0도에서 10도를 냉장이라고 하고, 냉동은 그냥 0도 이하,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냥 냉동입니다.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억하시고요. 다음 이제 염장 및 당장입니다. 염장 및 당장, 소금에 절이는 거, 그 다음에 당장은 설탕에 절이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삼투압을 증가시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요 시검의 침투 속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시험에 가끔 보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시검의 침투 속도는 농도가 높으면 침투 속도가 빨라지죠. 시검의 순도가 높으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분 함량 어쩌고 해서 올라갑니다. 저장 온도가 높으면 올라갑니다. 자, 이 중에서 식염의 침투 속도가 지방 함량이 떨어진다. 지방 함량이 떨어지면 침투 속도도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름, 여기는 침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다음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자량이 적고 용해도가 높을수록 이상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 설탕보다 과당, 포도당이 더 이제 절이는 데는 좋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산 저장입니다. 산. 자, pH 조절로 저장 기간을 연장할 때 산 저장을 하는데 이게 아세트산이나 젖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을 하는 건지 스스로 생성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김치 같은 거는 이제 스스로 생성되는 거죠. 오이 마늘 절임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훈연입니다. 훈연. 요게 훈연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훈연은 연기 성분을 식품에 침투시켜서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풍미를 증진시키고 독특한 색을 낸다. 이 세 가지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엄청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훈연에 쓰는 그 나무들은 보통 활엽수를 쓰는데 보통 수지가 적은 나무가 적당하다. 그리고 이 종류 있죠. 엄청 시험에 나옵니다. 참나무, 떡갈나무, 벚나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것만 써놨는데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훈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이 향나무는 향이 너무 짙어서 당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가공품의 그 향을 다 버려버리는 거지. 얘가 너무 향이 짙어서. 그래서 향나무는 쓰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스 저장입니다. 가스 저장. 이게 호흡량을 조절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질소 함량을 높여서 가스 저장을 하는데 과일이나 채소나 달걀이나 분유 등을
가스 저장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CA 저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CA 저장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통조림과 병조림 요겁니다. 통조림 별금 탈기 후 공기를 뺀 후 밀봉하여 가열 및 살균하여 이제 이거 통조림 및 병조림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저장성이 길어지고 바로 먹을 수 있고 또 값이 다른 거에 비해서 싸다. 이게 시험에 가끔 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식품 저장의 종류입니다. 자, 냉장, 즉 저온 저장이죠. 이건 이제 품질의 열화를 방지하고 동결점보다 높은 저온으로 유지, 0도 내외를 사용한다. 이건 이제 저온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호온성 작물일 경우에는 저온에 의해 장애를 입습니다. 고구마나 생강, 토마토들을 냉장고에 오랫동안 넣어놓으면 이게 망가진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각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냉각 저장. 냉장하고 다릅니다. 냉각 저장. 얼음을 사용하여 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장하는 거죠. 그 쇠빙법은 얼음 조각을 식품에 그대로 얹어 놓는 거예요. 많이 봤죠? 수빙법은 얼음과 미리 냉각한 냉수에 침지하여 저장하는 거죠. 즉 물속에 얼음을 띄워놓고 그 속에 집어넣는 걸 수빙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냉동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식품을 0도 이하, 동결점 이하에서 얼려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급속 동결이 있죠. 최대 빙생 이게 말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빙생 상태.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짧게 먹어요. 30에서 35분을 통과를 시키면 이제 빈 결정의 크기를 작게 하여 이제 동결할 때 뭐 사용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좀 개념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립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육즙이죠. 드립이 육즙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고 동결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이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식품의 냉동 효과는 얼음을 형성하고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고 반응 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게 뭐 효과라고 있답니다. 그다음 증기 압축식 냉동기의 원리는 압축, 응축, 팽착, 능발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난 도대체 이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험에 기출문제에 엄청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증기 압축식 냉동기의 원리 순서죠.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앞대가리만 떠서 자꾸 외우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딴 거하고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 다음 이제 동결 저장입니다. 동결 저장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빙결시켜 저장하도록 이제 국제 냉동 협회에서 정해놨답니다. 자, 동결 저장에는 공기 동결법, 송풍 동결법, 접속 동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안전하고 편의성이 뛰어나다. 즉시 조리가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요거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안 칠했습니다. 해동할 때는 반드시 완속 해동을 해야 합니다. 완속 해동. 너무 급속하게 해동시킨다든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다면 이제 육즙이 질질 나옵니다. 그 드립이 엄청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립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완속 해동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절임 저장 방법입니다. 이게 염장법, 당장법, 산저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염장법은 말 그대로 소금 농도를 15% 이상 되면 수분 활성도가 0.85가 된다. 세균 발육이 억제된다. 이런 뜻이고 당장법은 당의 농도를 50% 이상으로 유지를 시키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세균 발육이 억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산 저장 방법에는 유기산, 시트르산, 젖산, 아세트산 등이 있는데 이런 거를 첨가시켜서 pH를 낮추면 세균 발육을 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보통 뭐 오이, 마늘, 김치, 토마토, 젖산음료, 탄산음료 등이 이제 그 절임식품에 들어간답니다. 탄산음료가 절임식품에 들어간답니다. 다음은 이제 통조림 및 병조림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포장의 수단이기도 하며 품질 저하를 최소화해서 상업적인 살균 제품에 들어간다. 이것도 시험에 보기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통조림 및 병조림. 자, CA 보존법 및 기체 조절 저장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CL 보존법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CA 보존법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적당히 표현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를 외울 수 없으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1대2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제가 못 칠했습니다. CA 보존법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1대2입니다. 1대2. 산소가 1이면 이산화탄소가 2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1대2인 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외선 및 방사선 저장이 있습니다. 자외선 저장 방법은 살균 효과를 이용하여 기구 및 식품의 표면, 투명한 음료수, 분말 식품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시험에 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방사선 저장 방법에 사용하는 것은 종류가 무엇이며 어떠한 그 광선을 쓰고 단위는 뭐냐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방사선 저장법에 사용하는 것은 코발트 60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코발트 60. 자, 코발트 60을 사용하는데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CO 왼쪽 위에 60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게 코발트 60이라는 뜻입니다. 감마선을 사용하고요. 단위는 GY를 사용합니다. GY. 이 중에서 외워야 할 것은 코발트 60과 GY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세 개를 다 외우면 좋지만 두 가지는 외워야 맞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방사선 침투력 순입니다. 방사선 침투력 순위. 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는데 감마선이 방사선 침투력이 가장 높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 거꾸로 순서입니다. 거꾸로 순서. 다음은 훈연 저장입니다. 훈연 저장은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생기는 연기, 페놀로, 알데하이드류, 포름산 이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발생시키는 연기, 페놀, 알데하이드, 포름산 이런 것들을 이제 씌워서 그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유해 미생물을 생자를 억제한다든지 살균성 물질을 침투시켜서 식품 자체의 산화적 변폐를 방지하고 풍미를 향상시킨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식품의 포장 및 포장재입니다. 포장재. 자, 포장에 의해 포장 재료의 구비 조건은 이 종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생성, 보호성, 안전성, 상품성, 간편성, 경제성 이렇게 따진다 이 뜻입니다. 이 중에서 포장 재료의 구비 조건 중 상품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품성. 이건 아닌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당연히 상품성이 있습니다. 상품을 돋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상품답게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또 경제성. 너무 비싼 거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 포장 그 하고자 하는 그 가공 상품의 종류에 맞게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포장 재료의 종류에는 금속, 철, 알루미늄, 주석, 크롬 이렇게 있다. 다른 건 다 기억하겠는데 주석도 있어요. 주석.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가식, 필름, 먹을 수 있는 필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무 비스무리한 거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종이 또는 가공 지재 포장재, 유리 포장재 이런 것도 있죠. 포장재, 기능성 포장재 중에는 이제 방담 필름, 항균 필름, 고차단성 필름, 키토산 필름, 미세공 필름이 있다. 종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의 포장 기법과 기술입니다. 자, 진공 포장. 미생물 발육 억제와 산패를 막기 위하여 포장 내 공기를 제거하여 포장하는 방법. 뻔하죠? 그다음에 가열 살균 포장 부위는 있습니다.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여 미생물을 죽이는 것. 그죠? 이게 통조림, 병조림, 유연 포장, 초단파 가열 살균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류 외우시고요. 다음에 가스 충전 포장입니다. 포장 내 공기를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치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과자 봉지 뜯으면 그 속에 있는 게 보통 질소 포장재입니다. 질소가 들어있어요. 그다음 호기성 미생물의 산화작용을 억제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탈산소제 봉입 포장이 있습니다. 산소를 제거하여 탈탄소제를 함께 넣고 포장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레토르트 파우치 포장이 있습니다. 산품 카레 이런 것들이 보통 레토르트 파우치 포장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였습니다.